네, 이번 주 정가 이슈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라 한 것처럼 펀에도 끝이 없고 판에도 끝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만 방송을 안 보고 어디 나타나도 몇 사람 모인 자리에 대화 자리에 가면 뻘쭘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 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관심을 갖자니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울산 정치평론의 핵관 김잠출 기자와 울산의 정치 이슈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타파해 보겠습니다. 김핵관 어서 오십시오. 네. 핵관이라는 게 요즘 또 멀리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 말자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참 네이밍을 참 잘했습니다. 윤핵관. 네. 자, 요즘 우리 정치 현상을 두고 진흙탕 싸움, 이전투구란 말 많이 하는데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치를 할 만큼 하신 사람들이 정치 제대로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뭐 정치인은 안 보이고 정치꾼들만 자꾸 보이죠.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수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까지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여론조사가 좀 불안한데 윤핵관이 뭡니까? 그리고 또 호가호위하지 않습니까? 여우가 호랑이 행세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죽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투구, 개판 5분 전, 뭐 예. 이런 험한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데 네. 정권 초기에 뭐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농공행상 자기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예는 많습니다. 예. YS 때 그런 예도 있었고요. 또 최영우 전 장관 와병하는 것도 다 그런 원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조금 시기였지만 그다음에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고요. DJ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교동계 일선 후퇴 정풍운동 했던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양정철을 비롯한 뭐 삼철 후퇴론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의종군하겠다. 예. 우리 대통령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정신이었고 그래야 좀 옳은데 내 권력, 내 중심 그러니까 자꾸 윤핵관 그리고 내년 공천 다툼이 아닐까. 예.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예. 이 다툼이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추석 지나면 뭐 정리가 되겠죠. 추석 예. 전후를 해서. 예. 그러면 이대로는 뭐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역으로 근데 저는 새로운 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할 만한 게 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재명이라는 그 상품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이슈 파이터잖아요. 예, 이슈를 예. 잘 만들어내고 또 논쟁을 끌어들이고 끊임없는 새로운 아젠다를 계속 던진단 말이죠. 여론을 또 잘 모으고 팬덤이 약간 벌써 있어요. 예. 제가 뭐 당사 개방 같은 것도 아이디어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기가 있어야 네.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도 좀 잘 크고 튼튼해지지. 그리고 예. 이 여당이 추석 전으로 좀 정리되는 국면에 이재명 민주당이 강공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레인지를 잘 해주면은 예. 서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 야당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각성을 하고 말이죠. 네. 이제 문제는 서로 경쟁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좋은데 네. 지금 정기국회 시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예. 지역을 위해서 여의도 300여 명이 다 싸울 겁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역시 예. 이제 밖으로 싸움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트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말을 내릴지 윤명 대첩이 재현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여당이 이제 저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를 건다. 이 얘기는 사실 뼈 아픈 얘기예요. 근데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내가 하기보다는 예. 상대가 적이 나를 쳐주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풀밭에 미리 풀을 치는 소리를 내야 뱀이 도망가죠. 예. 그냥 가다가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가다가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예. 풀을 쳐서 뱀을 쫓아내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 이제 이런 것이 관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자칫 강대강으로 가면 파국이 오니까요. 이재명 당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울산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는 파악이 뭐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지방선거 때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의혹이나 뭐 논란이나 고소 고발건이 뭐 20여 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허. 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울산시장 선거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재판 예. 이게 빨리 1심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난달 29일에 41차 공판이 진행이 41차 됐더라고요. 나. 근데 계속 공전만 되풀이하고 있고 예. 1심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울산의 사법 리스크 사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울산의 선거수사 관련한 설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론할 정도로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 예. 뭐 경찰 수사가 안 끝나서 그런데요. 네네. 지방선거 이제 공소시효는 12월 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사건의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 물려 있죠. 그리고 검찰로 송치하고 넘기면은 검찰 수사도 있어야 되니까 그 예. 일정을 고려하면은 경찰 수사는 제 생각에는 10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이 수사가 마무리되어야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단체장, 뭐 국회의원 이런 소문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예. 아직까지는 뭐 설에 거치는 정도 예. 확인이 되지 않는 거 혹시나 또 떨고 있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들은 얘기에 뭐 네. 설이나 소문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좀 꺼림칙한데 네. 예를 들면 어느 구청장 위장당원 가입설 더해서 모 의원의 개입설 등등 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선거 근데 때도 이제 이미 많이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예, 우리가 뭐 앞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슈가 되면 그때 얘기로 하죠. 맞습니다. 자, 말씀하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국비 확보 경쟁 시기, 전쟁 시기 아닙니까? 네. 정부 예산에 울산시가 요청한 국비가 지난 정부 때인 작년보다 못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시민들의 실망의 소리 듣고 있죠.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전의 전쟁이라고 뭐 여의도에서도 얘기할 정도인데 네. 정기국회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그 전의 전쟁 아닙니까? 국비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연말 연초에 국회의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자기의 공적이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당연히. 또 시장, 도지사, 단체장들은 또 자기가 또 다 했다 그러고 돈 주는 사람 따로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선 그 울산시 내년 국비 확보 일단은 정부 안을 보니까 예. 올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3조 1,867억 원인데 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낄 것이고 지역 언론에서도 다 불만족을 드러냈는데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출범 첫해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비 예. 확보는 그러나 평가한다면 평년작 예. 또는 목표 달성에 미달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중간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평가라고 하냐면은 예. 한 100일 동안 정기국회 동안은 또 국회 차원에서의 정액 내지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확정은 아니니까 예. 현재 정부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보다 234억 원이 줄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성적표 좋지 않죠. 상대적으로 또 봐도 예. 부산, 경남, 경북, 뭐 전남, 전북, 충청 남북도, 강원도 이 광역 단체들이 전부 8, 9조 원대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보다 다 올랐어요. 늘어났어요. 울산만 왜 줄었을까? 이건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8, 9조 원 시대를 열고 자화자찬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울산은 3조 원, 작년보다 또 떨어진 국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예. 그럼 미반영 예산은 물론 이제 지역 정치권 그리고 울산의 6명의 국회의원 예. 그리고 뭐 울산 광역시 공무원들 또 시장 다 총동원이 돼서 국회 차원의 정액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결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 얼마는 돼야 되는데, 얼마나 위협한지 좀 모호한 표현이 네네. 되겠지만은, 일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미치지 못하다는 건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울산의 국회의원들 힘을 모으면 막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그렇죠. 뭐 근데, 네. 수레바퀴 소리 요란한데 예. 그렇게 안전하게 잘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너무 외형에 또 우리가 뭐 치중하느냐 뭐 여러 가지 평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동안은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랄까요? 예. 사전 그러니까 보통 7, 8월에 다
사전 정지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것이 아마 이번 울산시는 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우선 대통령하고 친한 것만 우리가 자랑하고 맞습니다. 경제기획원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그렇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실제 문제가 아닌가 필요한 하는 것을 생각도. 건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 사람들 힘 막강하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 예산은 한 건 건진 거죠. 네,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네. 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물론 이제 방침이 10% 감액 편성 지침이 있으니까 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울산시는 예.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는 안 되죠. 네네. 박성민 의원이 뭐 윤핵관 일부 멤버고 뭐 대통령하고 친하다. 김두겸 시장이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뭐 이런 건이라 저런 건이라 막 자랑했잖아요. 홍보해놓고. 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그 22억 원 신청해서 예. 이런 것도 다 탈락됐어요. 탈락됐어요. 많이 빠졌고 저런. 또 작년보다 떨어지는 200 몇십억이 떨어지는 그리고 예. 겨우 3조 원대 특허를 해놨는데 예. 이제 4조 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거고요. 예. 다른- 근데 이게 확정이 돼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잠정적이고 앞으로 12월까지 정기국이 끝날 때까지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그 국회에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예. 그 기간 안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물론 아하. 정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국회 상임위 이제 예결위원회가 다 끝나야 이제 확정이 되는데 12월 2일 그리고 본회의에서 이제 마지막 방망이 두드려 되겠죠. 예. 그 기간에 이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전력을 기울여라 이겁니다. 근데 울산시는 물론 서울 본부가 있습니다만 그게 예. 좀 약해요. 예. 그리고 10월에 뭐 국회 상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시기 전에 추석 전에 아니면 추석 직후부터 서울 상조해야 됩니다. 예. 고위급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김두겸 시장이 출범하면서 경제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뭐 재선 국회의원을 그 자리에 뭐 때는 시비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예. 인맥, 정치권, 여의도, 그리고 경제기관인데 정부의 일에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결과는 왜 이랬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참 쉽지 않을 테지만은 울산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 공조 체계, 그동안 뭘 했는지, 예. 뭐가 빠졌는지, 뭐가 예.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또 울산이 국가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예, 돈 근데 많이 기여한 벌어올렸어요. 만큼, 네, 충분한 보상을 받았나? 예. 이런 의문을 자꾸 가져야 돼요. 또 불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임 시장들도 뭐 그랬지만은 뭐 예산 끝나고 나면은 시장 치적이다. 길 위의 시장이다. 뭐 대통령 친구 시장이다. 말 홍보는 했지만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국비 확보. 울산 홀대가 이 정부에서는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을 잠재워야 됩니다. 예. 뭐 중앙정부의 울산 홀대는 이미 일상화돼 버려서 뭐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뭐 러브샷 할 정도로 친하다고 하니까 물론 대통령 혼자 하는 건 아닌 줄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공무원들도 좀 그렇죠. 좀 찾아다니고 맞습니다. 예. 전임 시장이 전임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뭐 밀어붙이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예산 효과가 좋았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홀대는 기대 이하다. 이거 뼈 아프게 좀 알아두시고요. 네. 시간이 조금 있어요. 12월 2일까지라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뭔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문제에서 이제 울산이 항상 홀대를 받아왔고 네. 또 인재 등용 울산 사람이 정부의 등용이 참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좀 지나갔어요. 네. 일테면 한 해 한 20조 원 가까운 세금이 울산에서 거쳐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울산에 돌아오는 돈, 울산에 투자되는 국비 겨우 3조 얼마 주고 이것도 엄청난 생생내고. 생생내고 예. 선전도 하고 홍보하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뭐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나의 뭐 장점이다 뭐 역대 최고다 3조 가지고 역대 최고 이거 너무 자랑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예. 부산이 8조 원 하는데 뭐 한 비교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김 시장이 뭐 들고 난 그린벨트 해결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 가지 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예. 광역시 된 지 25년입니다. 이제 그러면 25살 정도 되면은 예. 당당하게 울산 광역시로서의
요구, 예. 울산광역시가 챙겨야 될 실리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국가기관 성격 문제, 또 유치 문제 이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울산 정치인 아니면 울산 인재 등용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 명이라도 있나요? 예. 예. 좀 쓴소리지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쓴소리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어르신 말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높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거나 네. 이것도 성사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박성민 의원이 최근에 울산 정치인 천거를 했다는 뉴스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슬기로운 박성민 활용법. 예. 슬기로운 박성민. 네. 울산시와 예. 그다음에 울산광역 중구청 또 울산 지역에서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 예. 일단은 뭐 대통령과의 그 친밀도가 그 정도이고 예. 같이 식사 자리가 잦고 통화를 자주 한다면 뭐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뭐 긍정적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이미 기정사실화 됐죠. 예. 근데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전대 시기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있다고 합니다만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네. 우파 전사로서의 그 자임을 자꾸 하는데 근데 김기현 의원이 울산에 5명 자신을 포함한 5명 표까지 다 확보하고 있느냐 이렇게 약간 퀘션 마크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근데 봅니까? 폭이 예. 어느 정도 넓으냐 이 품이 넓으면 가슴을 하는 정치가 예. 좀 아쉽다. 따뜻한 가슴, 그것도 따뜻한 그런 가슴. 지적들이 있거든요. 인텔리겐차가 뛰어난 지능을 갖거나 머리 좋은 사람이 예. 꼭 정치를 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가 네. 내 자식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정치꾼 되는 길을 원하는 부모는 없다. 예. 이런 말인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노력으로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물 천거라든가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죠. 예. 결과는 뭐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평동 부의장도 전 박주선 부의장이나 아니면은 TK에서 잔다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예. 또 뭐 국가균형발전위원도 TK 전 영남대 총장을 임명해버렸잖아요. 예. 그거는 간 것 같은데 최근 그 박성민 의원은 일단은 그 조직 강화, 예. 지역 당협의 조직 확장, 활성화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내년 공천을 의식한 사전 포석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차기 시장 선거를 대비한 조직 확장인지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건 예. 설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일단은 뭐 대통령과의 소통이 평소에도 많이 있다는 절친이라는 점은 명확하니까 현재. 슬기로운 박성민 활용법을 좀 울산에서 예. 잘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평동 부의장의 정가변 전 부의장이나 균형발전위원장의 박명호, 박대동 금융관련 정부기관장 청거를 했다. 예. 이건 뭐 우리가 또 내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예.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한 미팅이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예. 그 소통은 되고 있다. 그냥 소위부답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정확한 적답은 하지 않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가격. 예. 대통령실이나 지금 여당 내부의 윤핵관들이나 여러 가지 그 비대위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 채널이 없으니까 자꾸 그 어긋나잖아요. 예. 어긋나지 말고 좀 가교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웃기만 하고 소통은 하고 있다. 이 정도 예.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의리를 갖고 정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힘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는 이준석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금 우리 박성민 의원이 함구하고 뭘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아, 침묵 모드. 좀 입이 무거워졌죠. 예전보다는. 예. 이건 뭐 잘하는 초신 같아요. 네, 그 그렇게 괜히 봅니다. 숫자리에서 삐끗하면 금 가버리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조심조심 신중하게 겸손하게 나대지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또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 문제나 이런 앞으로 능력
검증할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예. 괜찮구나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남아 있겠죠. 예, 예. 자, 다른 얘기인데 8대 울산시의원 절반가량이 의원을 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면서요. 괜찮은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의회가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예. 울산시 의원이 22명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절반에 가까운 10명의 예. 의원들이 다 겸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이제 뭐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경영을 하는 대표 자리가 많은데 이걸 뭐 겸직 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그 시의원 활동에 있어서 자기 이익과 충돌되지 않을까. 예. 그것은 조심스럽게 봅니다. 좀 네. 면밀하게 시의회 내에서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특위 활동할 때 그건 좀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칫하면은 시의원 왜 하려고 그러냐, 니 돈 벌려고 하느냐 이런 네. 비난이 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요. 근데 시의원도 지금 보수를 다 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시의회가 인사권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 정책 뭐 여러 가지 인물 그 지원인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데 보수를 받으면서 또 겸직을 해가지고 계속 다른 보수를 또 수익을 얻어야 되느냐, 영리 예. 활동을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개개인에게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이 어떤 겸직을 하고 있나요? 비영리하는 대표를 맡은 분들도 몇 분 있고요. 예. 그러나 직책은 이제 대표이사가 가장 많던데 예. 이 말은 영리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체 운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겸직 금지 규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거나 출연, 사무위탁 이런 예. 운영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있어요. 예. 여기에 임직원이나 그 소속위원회 위원 그리고 지자체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은 사임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 면밀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예. 이해충돌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군의회도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시의원, 구군의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자,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울산의 추석 밥상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많이 지방선거 복귀 그게 또 화제거리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현재 전국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의 4급 출신 공무원 출신이죠. 서울본부장인데 3급 출신이 또 야당 인사가 내정이 돼서 예. 졸속이니 뭐 배신이니 이런 프레임 예. 걸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인사 실패를 허적된 것 아닙니까? 울산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조직이나 인사는 말 잘 듣는 귀염둥이보다는 예. 좀 능력 있고 누가 봐도 일 잘하는 그리고 쓴소리하는 인재가 있으면 예. 성공할 겁니다. 네. 그 협치한다고 했으니까 협치 차원에서 예, 야당 인사를 쓴 것은 저는 뭐 좋다고 보는데. 서울본부장 4급짜리가 협치가 될 수 아, 있을까요? 그런가요? 예, 이렇게도 예. 봅니다. 예. 자, 오늘도 울산 정치평론의 핵관 김잠출 기자와 울산의 정치 이슈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봐봤습니다. 김잠출 기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